다음 이슈는 지금 양심을 얘기하고 또 대통령의 발언, 최고 가격제에 대한 이런 또 발언을 얘기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도정님이 준비를 해왔네요. 뭡니까 이거? 네, 이제 아까의 또 연장선에 있는 건데요.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트위터를 옛날부터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거기에 뭐 과격한 얘기도 옛날에 많이 쓰고 네네네, 뭐 전봇대 뭐 이런 얘기, 뭐 변기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남이야 전봇대로 이를 쑤시든 네, 말든 네. 상관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좀 놀라운 말을 하나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좀 팔레스타인계 계정이 공유한 영상을 인용을 하면서요.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해상 이거가 무슨 일이었는지 조사를 해봐야겠다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어조인 거죠. 그런 어조의 게시물을 아침에 갑자기 딱 던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거 한국 대통령의 진짜 계정 맞아? 이게 공식 입장이라고? 해킹당한 거 아니야? 해킹당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2024년 9월의 일이었던 거예요. 2024년 9월에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원을 처형한 뒤에 그 시신을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되게 비인도적이고 이제 반인륜적인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이제 확인이 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시신이었다가 확인이 되니까 그러네 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되고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 옳은 말만 하세요. 이렇게 그렇죠. 뭐 맞는 말만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다음 날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즉각 대응을 합니다. 저 이런 것도 처음 봤어요. 어떤 사람의 대통령이 말했다고 또 외교부가 그 나라 외교부가 바로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한국어로 하면은 뭐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스트롱 컨데미네이션 뭐 이렇게 하는데 어렵네 말이. 네, 이게 외교적인 언사로는 거의 최고급의 비난이라고 합니다. 외교부에서 낼 수 있는 말이 아니래요. 그래요? 그 정도로 강력한 얘기를 하고 괘씸하구만. 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약간 이제 한 발짝 물러서듯이 이스라엘 외교부가 대통령의 말을 잘못 이해했다. 그냥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현한 글이지 특정 국가에 대한 저격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쉴드를 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날 저녁에 다시 또 이스라엘 측을 향해서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입니다. 내가 아프면 남도 그만큼 아픈 법입니다. 라는 게시물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외교 라인은 조금 수습을 조금 전통적인 어떤 그러한 메시지로 수습을 조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강 서브를 그냥 다시 한번 넣어가지고 다시 공을 이제 상대편 코트로 보냈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사실 보낸 다음에 반응이 사실 뭐 SNS 세계에서는 좋았고 또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워낙 욕 먹는 국면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도 너도 나도 이제 뭐 이렇게 욕을 하니까는 이스라엘 쪽에서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뭐 그 조현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측과 모두 확인이 됐고 외교적 문제는 없다라고 확언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일단 어느 정도 외교적 문제로는 확산되지 않는 모양새로 일단 정리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발언의 배경이 뭘까?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영상이 2년 전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영상이에요. 아니요, 제가 물어보진 않고 어떻게 뭐 댓글이라도 남길까요? 물어본 건 아니고 내가 한번 보물 상자의 비밀번호 한번 맞춰보겠다. 예. 또 운동권을 좋아하는 게 남의 의중 맞추기. 궁예. 아니야, 너의 의중은 그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의중이 맞아. 그렇죠. 궁예질. 구조적 해석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글은 내가 썼지만 글은 당신이 썼지만 당신 글의 의미는 내가 더 잘 알아. 그렇죠.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근데 약간 저는 의문이 든 게 아니 이 영상을 왜 이제 와서 갑자기라는 생각이 전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 이스라엘이 반인도적 행위하고 하는 거 그동안 몰랐나? 그동안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든 뭐 세계 그 누구든 사실 가자 학살이 시작된 지가 벌써 2년 반이
다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모를 것 같지는 않은데 왜 하필 지금 시기에 이런 인용을 했냐가 네.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제 생각은 크게 뭐 한 3가지 정도로 3가지나 됩니까? 원래 야. 3가지는 또 들어줘야 또 야, 그럴싸하거든요. 운동권들 얘기할 네. 때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셋째. 이렇게 또 맞아요. 일단 3가지를 부르고 나중에 생각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야. 네, 근데 첫 번째로 일단 우리나라가 되게 피해국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옛날에 우리가 좀 예. 당했다. 아니죠. 이 이란 전쟁에 아 피해 이란 그렇죠. 전쟁에서 우리도 피해를 보고 있다. 예, 이 네타냐후 총리가 시작한 이 이란 전쟁 때문에 제1의 피해국으로 꼽히는 게 사실 한국입니다. CSIS 미국의 되게 유명한 싱크탱크인데 CSIS. 네, 네. 이게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제가 좀 가까이 대고 말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네. 싱크탱크에서 분석하기로도 CSI는 과학 수사 하시는 분들이고. 예, 예. CSIS 저도 사실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인가 뭐 그 양반들 있어요. 줄임말은 저도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아니, 감사합니다. 하도 그 신문에 나와가지고 내가 예, 우리나라 신문들이 참 좋아하는 곳인데요. 하도 나와갖고 외웠죠 그거는. 그래서 근데 호르무즈 예. 영어 약자만 알고 플레임은 모릅니다. 영어로. 혹시 아세요? CSIS 몰라요? 네. 우린 동지예요. 알아요? 저 모르겠어요. 우리 역시 뭔지 용사 알겠죠? 파티야. 예, 네. 뭐 문까지만 영어도 아직 모른다 영어. 모른다. 네, 모른다. 영어 알 필요 없다. 네, 그래서 뭐 거기에서 얘기하기로는 한국이 제일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트윗 내용 중에 전 의미심장했던 부분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 더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사실 당사자성 발언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거 지금 종전해야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살 텐데 지금 너네 나라 국익 때문에 뭐 너네 나라 그 반인도적인 그 행위 해가면서까지 이 전 세계인들한테 다 고통 줘야 되냐 이런 어떤 피해 당사자로서 약간 이런 발언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빨리 좀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압박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이게 나온 배경이 휴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란 전쟁에서 휴전을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휴전 다음 날에 이스라엘이 바로 레바논을 최대 규모로 폭격을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휴전 요이 땅 하면 이거 저기 다른 나라 말인가? 휴전 시작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레바논은 아님. 그렇죠. 레바논은 휴전 대상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레바논 때릴 거야. 때려가지고 갑자기 이란이 레바논 휴전 대상인데 지금 휴전 깬 거 아니요? 이래갖고 이거 이런 법은 없는겨. 이래가지고 이제 또 싸움이 붙었죠. 맞아요. 그 휴전을 깬 게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게 휴전 협상의 당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때문에 판이 엎어진 거는 그런 느낌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휴전 기간이 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에 어떻게든 국제사회의 압박을 사실 집중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계산 속에서 2년 전 요 일을 다시 꺼내 와서 압박을 한 게 아닌가, 약간 저 이런 계산적이었지 않았을까라는 계산이 있는 행위다. 추측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국제사회 요즘 지형이 아주 험악합니다. 요즘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쁜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나빠서 뭐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세계 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 발언을 이제 반 이스라엘 내지는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을 지지하고 연대하겠다는 발언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SNS 세상이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쓰면 되니까. 네. 그래서 심지어 스페인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무기 금수 조치까지 명문화하고 네. 막 이스라엘 쫓아내고 뭐 팔레스타인 대사로 받고 오. 이런 일들을 실제로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약간 국제 정세의 흐름을 한번 잘 탄 게 아닌가. 분위기를 좀 탔다. 그렇죠. 혼자 하면은 약간 좀 이상해요. 혼자 그렇죠. 하면은 포격받기 딱 좋은데 내가 앞장서고 남들이 뒤따르는 모양새 딱 이런 거를 좀 의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 아세요? 싸움 좀 많이 해보셨어요, 힐러님? 힐만 주고 싸움은 많이 안 해봤나요? 힐러인데. 힐러기 때문에. 네, 평화주. 제 생각에는 싸움도 했을 것 같은데. 들켰네요. 싸움을 할 때 보면은 네. 남들이 다 욕할 때 같이 욕하면은 사실 욕 안 먹습니다. 그쵸. 다 같이 욕했기 때문에 그쵸.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욕 안 하는데 나 혼자 걔랑 싸우기 시작하면 내가 막 싸움 걸어갖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나만 욕 먹어요. 그쵸. 너 그때 왜 그랬니? 그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너무 열받아. 내가 싸울 만해서 싸웠어도 나 진짜 그 자식은 말이야. 너무 그랬어도 나만 억울해져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모두 욕할 때 같이 그쵸. 한 발 반발짝 정도 앞에 이제 욕한 거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진짜 야, 이게 불만이 여전히 있구나. 네, 운동권이어가지고. 불만이 많아요. 저는 야, 불만이 그러니까 많고 이렇게 해도 운동권한테 칭찬 받을 때는 각오하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이 끝에는 분명히 불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다행인 거는 홍성만한테 칭찬 받은 적은 없어요. 잘 살고 계신다는 해야 되나? 아무튼 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칭찬하면 불안한 거야 이건.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로 그러면은 이 팔레스타인 뭐 해방을 지지하고 뭐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이런 약간 반제국주의자가 된 거냐?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트윗에는 전 약간 좀 재밌었던 반응이 좀 감동적이었던 게 그 트윗을 인용을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지금 고립된 가자에 관심도 주시고 세계 지도자로서 발언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에 되게 하나의 좀 힘을 주고 자신감을 주는 효과는 저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이걸 좀 많이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 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먹기도 하겠죠. 이런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 공론으로 그렇죠. 비판하고 있다. 그렇죠. 뭐 한국 내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스라엘 얘기하면은 우리 윤어게인 막 이런 사람들이 윤어게인 이스라엘 깃발 들고 막 그쵸, 맞아요. 그 옛날 얘기 막 하면서 다윗과 골리앗 얘기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이스라엘 막 이러는데 자꾸 그 뭐 별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럴 때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한국 대통령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이다 뭐 이런 뭐 한마디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당장 이스라엘과 어떻게 단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무기 파는 무기 수출을 좀 중단한다거나 뭐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단교해야 한다. 단교도 저는 도적의 해법 단교해버려야 제가 한다. 대통령이면 단교했죠. 야, 와우. 한제국주의 야망을 드러낸 전선을 해야 겁니다. 되는 나는 도적에 머무를 수 없다. 대통령까지 대통령. 해야만 한다. 출마 선언한 겁니까 오늘? 일단 시켜만 주시면 나라도 한번 도적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중이 시켜주면 나라를 도적질 해보겠다. 야, 네, 이제 자꾸 단교하거나 무기 수출. 근데 뭐 이런 거창한 건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또 미국에 또 종속된 국가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기서 막 이제- 이론들이 나오는데 과연 미국에 종속되었는가? 한국은 어떤 곳인가? 이게 뭐 옛날 논쟁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약간 감성으로 느끼십시오. 그래요? 지금 제가 논증하기에는 시간이 그쵸. 벌써 다 오버. 네, 네. 홍성만 시간은 이미 뭐 지나간 것 같고 그냥 하세요. 네, 뭐 어떻습니까? 뭐. 근데 이제 제가 칭찬 받고 말지 뭐. 제가 좀 요즘 또 봤던 뉴스 중에 음. 이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인권의 옹호의 입장에 섰다는 이 정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야. 해초 활동가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십니까? 네, 알죠. 네. 오. 예. 어떤 분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팔레스타인 이제 가자지구 그렇게 학살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연대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이제 가셨던 활동가 분이시죠. TSMC에 계시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스무드 함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인도주의적인 위기에 지금 가자가 놓여 있잖아요. 봉쇄가 된 상태로 막 식량도 안 들어가고 의약품도 안 들어가고 이래서 사람들이 막 굶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 단체들이 조직을 해서 국제적으로 이 인도주의적인 구호 물품을 싣고 이 지중해를 건너가는 이런 항해를 하는 이런 이제 운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최초의 한국인으로 합류하신 활동가 분이 있어요. 야, 대단한데. 네. 그분이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가셔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당연히 이스라엘 군에게 납부가 되었고 네. 이틀 만에 이제 추방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지중해 항해가 2차 항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중해 한가운데 떠 계신데요. 근데 이제 한국 외교부에서 이분한테 갑자기 이제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립니다. 여권을 반납해라? 네. 왜요? 여권이 잘못됐어요? 그 이유는요. 여권법을 이렇게 드는데요. 여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법. 네, 법 도적질하려면 법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네,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나 통일 외교 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여권을 이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국가가. 당신이 나가서 사고 치고 다닐 것 같으니까는 여권 취소한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우리 외교 정책이 망가지잖아. 그러니까 너 가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국제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활동가한테 여권 취소를 한 거죠. 근데 사실 다른 나라 특히 뭐 유럽의 경우에는 스페인의 경우에는 의회 의원도 같이 그 스무드 선단에 가기도 했고요. 이 정도로 어떤 국제 인도주의의 차원에서 되게 지지받는 민간 선박 흐름인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은
너 나갈 수 없어. 그런 거 할 거면 나가지 마. 음. 라는 게 지금 기본 입장인 거죠. 근데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뭐 인권은 보편 인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이렇게 막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정작 우리 국민이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에 나섰을 때에는 그 여권 반납해라 라는 식으로밖에 처분할 수 없는지 이게 사실 되게 의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외교부의 진정한 의도를 좀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틀에 박힌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 이 시선으로 사실 사안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의 정부는. 그 힐러님은 예를 들면은 주변에 그래도 운동권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요 혹시? 네, 그렇죠. 네. 그렇겠죠? 네, 네. 네, 저도 주변에 운동권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런가요?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 운동권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만 하고 살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 도정님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구나. 아니, 운동권이 아닌 사람들한테 사실 네. 이 해초님 같은 분들이 이런 활동하다가 여권이 취소했어. 이거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하면 잘 먹힐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건이 취소된 상황에 대해서까지 설명하는 건 진짜 어려울 것 같고 그 아마 이런 얘기를 더 들을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정부의 여건을 취소한 그거를 옹호하는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위험하게 그렇게 한 거냐. 해초라는 분은 왜 이렇게 네. 위험한 활동을 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오히려 더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제 사회 일반적인 인식은 외교부의 조치에 사실 그럴 수도 있지 않아에 가까울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이제 운동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할 때 참 어려운 얘기다 이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면에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메시지를 이번에 이렇게 낸 거는 사실 그런 면에서도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어떤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힐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례적이긴 한데 근데 아까 도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제적 트집을 또 아니, 역시 운동권답게 트집. 네. 국제적 흐름에 아주 그냥 뭐랄까 무난하게 탔다? 왜냐면 그냥 아주 그냥 상식적인 인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 번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트윗에 두 번째 트윗, 세 번째 트윗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아주 보편적인 얘기들로 그냥 흐름을 아주 잘 탔다. 그러니까 약간 기민한 이런 김민아요? 아니요 기민한 김민한? 네 기민한 행동이었던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이제 메시지는 그러한 어떤 실리와 또 어떤 그러니까 명분을 활용하는 실리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아까 이 전쟁 얘기를 하면서 국내적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국내적인 어떤 피해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 하여튼 휴전협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해방을 나가지고 지금 열받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선거도 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라도 해서 좀 국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환기해보고 이런 이제 마음이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대한민국 외교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냐 그리고 그 대한민국 외교의 스탠스를 우리 국민들이 우리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로 공유를 하고 어떤 방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요.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지금 다까지는 아닌데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그래 이제 한국 외교도 좀 이제는 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하고 좀 이제 뭐 과거에 뭐 한미 동맹이라든지 또는 뭐 이 기독교 이 어떤 그 국내에 이제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얘기도 국제 보편적인 어떤 그 흐름 속에서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눈치 볼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잘 살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100% 갑자기 뼛속 깊이 어떤 그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깨닫고 막 이렇게 막 정말 인권 활동가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그런 효과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의 어떤 방향과 우리 사회가 갖는 어떤 공감대를 그런 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계기로 삼으면서 우리의 윤리적인 감각을 좀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실 그런 감각을 갖기가 어려울 거예요. 옛날에 사실은 이건 한 얘기인데 예멘 난민들이 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멘 난민들이 왔을 때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막 저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 무슨 짓 하는 거 아니냐, 빨리 이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사실 이제 조금 제가 어디서 하기도 한 얘기인데
예멘 난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존재고 저 사람들은 외부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하고 아예 관계가 없진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예멘 난민이라는 사람도 어쨌든 예멘 내전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멘 내전이라는 거는 어쨌든 뭐 그 중동 국가들 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예멘 반군,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직접적으로 또 교전 벌이고 했던 상대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예멘 내전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랍에미리트하고 또 제일 잘 지내는 나라 중에 하나 우리나라예요. 거기다가 원전도 지어준다고 그러고 바라카 원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한다 그러고 말을 잘해야 돼. 바카라 원전인지 바라카 원전인지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한다 그러고 무슨 뭐 지금도 이제 천공 투를 수출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방산 수출이나 이런 거를 UAE다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수출한 무기가 뭐 예멘 반군을 때리는데 뭐 동원됐는지는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관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거는 후티 반군이 어쨌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지금 홍해를 막니 마니니 하고 있지만 예멘 내전에 대한 우리의 나름의 간접적인 빚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세계에 대한 윤리적인 감각을 이제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왕 할 거면은 그런 부분까지 좀 윤리적 감각을 가지는 데까지 가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 홍성만의 메시지가 있어요. 문제는 발언의 수위가 아니라 기준이다. 우리는 어떤 가치 위에 외교를 세울 것인가. 홍성만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해냈다 이겁니다. 이 얘기를 대본대로 하는 방송. 네. 그리고 해초님의 그 여권 그 무효화, 뭡니까? 여권 무효화는 빨리 저 원상복구 해주세요. 그거, 맞죠? 네, 좋습니다. 네, 그렇죠. 대본대로 준수하는 방송. 해초님의 여권은 빨리 효력을 다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